추워지는 날씨에 따끈한 시래기국 한 그릇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구수한 된장향, 보글보글 끓는 소리. 아침마다 한 그릇씩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래기국 때문에 심정지가 온다면요. 믿기시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 삼겹살 드실 때 생미나리로 쌈 싸 드셨죠? 오늘 아침엔 혈관에 좋다고 빨간 비트 주스 한 잔 마셨고요. 점심 도시락엔 달콤한 영은조림 싸 오셨어요. 저녁에는 기침에 좋다는 도라지청 한 숟가락 드셨고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전부 어떤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만난 분들 중 30%가 바로 이렇게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생미나리 때문에 간에 벌레가 생긴 분, 비트주스 때문에 쓰러진 분, 시래기국 때문에 심장이 멈출 뻔한 분, 영은조림 때문에 혈당이 300까지 치솟은 분, 도라지청 때문에 온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은 분, 전부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똑같아요.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추천하던데요. 손주가 좋다고 사다 줬어요. 오늘은 이 5가지 위험한 채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5년째 병원 한 번 안 가신 78세 할머니의 비결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그럼 뭘로 싸 드십니까? 상추? 깨씹? 아, 미나리. 향긋한 미나리로 고기 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생으로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마?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기 먹으러 가요. 그렇게 해서 동네 고깃집으로 갔죠. 고기 굽는 소리 들리시나요? 칙칙.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나리 향이 확 퍼졌어요. 테이블에 푸릇푸릇한 생미나리 한 접시 가득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날 밤은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도 문제 없었어요. 일주일도 멀쩡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2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38도 5까지 올랐습니다. 땀이 비처럼 흘렀어요. 배가 칼로 긁는 듯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대요. 설사가 멈추질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생것 드신 거 있냐고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생선회는 안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어떠냐고 다시 물으시니까 그제야 생각이 나셨어요. 아, 생미나리로 고기 싸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간흡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간에 사는 벌레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물달팽이가 중간 배달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 양 배설물에서 출발해서 물달팽이를 거쳐서 미나리에 딱 붙어요. 사람이 생으로 먹으면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조사했는데요. 미나리즙을 먹은 환자 15명을 분석했더니 간에 고름이 찬 분들이 있었대요. 전부 생미나리나 녹즙을 먹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소장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간을 찾아가요. 담관에 들어가죠. 염증을 만듭니다. 담관염, 담석증, 심하면 담관암까지 갈 수 있어요. 간이 망가지면 피가 제대로 안 굳습니다. 응고인자를 간에서 만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럼 미나리를 못 먹나요? 아닙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그러면 기생충은 다 죽습니다. 식초물에 10분 담갔다가 데치면 더 안전해요. 할아버지는 지금 익힌 미나리로만 드십니다. 자연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유튜브 보시죠? 그럼 분명 보셨을 거예요. 빨간 주스 말입니다.
비트 주스요? 요즘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혈관 청소부래요. 디톡스 효과가 있대요. 연예인들이 다 마신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72, 새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손주가 카톡으로 링크 하나를 보냈어요. 유튜브 영상이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고요? 비트 주스 하나로 혈관 나이 20대로 할머니가 눌러봤습니다. 화면이 온통 빨개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비트가 혈압을 낮춰준대요. 혈관을 넓혀준답니다. 할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세요.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십니다. 암로디핀이라는 약이에요. 손주가 카톡을 또 보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혈압에 좋대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마트에 가셨습니다. 비트를 샀어요. 집에 와서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빨간 주스 한 컵이 나왔어요. 쭉 마셨습니다. 첫째 날. 오, 달콤하네. 생각보다 맛있어. 둘째 날. 속이 편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스를 마시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혈압을 재봤더니 80에 50이었습니다. 정상은 120에 80인데 말이에요. 위험한 수치였어요. 저혈압 쇼크 직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무슨 약을 드시는지 물으셨어요. 할머니는 혈압약인 암로디핀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없냐고 하니까 비트 주스를 매일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라고 손주가 사다 줬다고 하셨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많습니다. 이게 혈관을 넓혀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드시는 분한테는 독이에요. 암로디핀도 혈관을 넓히거든요. 비트도 혈관을 넓힙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떨어지면 뇌에 피가 안 가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죠. 심하면 쇼크가 옵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협심증 환자들한테 6개월간 비트 주스를 먹였더니 혈압이 평균적으로 감소했대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 연구는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약 먹으면서 비트까지 먹으면 위험한 거예요. 할머니는 이틀 입원하셨습니다. 수액을 맞고 회복했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죠. 할머니 비트 주스는 이제 안 됩니다. 특히 약 먹는 날에는요. 지금 할머니는 비트 대신 문화당근으로 주스를 만들어 드십니다. 여러분, SNS에 나온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건강식품 먹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내 몸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시래기국 말입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던 그 아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밥 한 술 떠서 국물에 살짝 말아서 후후 불어 먹던 그 맛. 75 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혼자 사십니다. 3년 전 겨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침마다 부엌에 서면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제일 잘 끓이던 게 시래기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산 시래기를 사서 물에 불리고 씻고 된장 넣고 끓였는데 맛있었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이 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이 좀 저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싶었는데 며칠 더 지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피 속에 칼륨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6.0이었습니다. 칼륨은 원래 좋은 겁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데 다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하면 못 내보내거든요. 할아버지는 모르고 계셨지만 신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만성 신부전 초기였는데 증상이 없어서 몰랐던 겁니다. 거기에 시래기를 매일 드신 거예요. 시래기에는 칼륨이 정말 많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하루 입원해서 수액만 맞고 괜찮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시래기를 매일 드시면 안 되지만 방법은 있답니다.
물에 2시간 담갔다가 끓는 물에 5분 데치면 칼륨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면 된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시래기국을 드시는데 그날만큼은 아내와 함께 밥 먹는 기분이래요. 추억의 맛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반찬 중에 영은조림 좋아하시죠? 69세 이정숙 할머니는 당뇨 관리 모범생이었습니다. 10년 전 진단받고 정말 열심히 관리했어요. 혈당 수첩에 매일 기록했습니다.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꼬박꼬박 적으셨어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죠. 평소 혈당은 120이었습니다. 조금 높긴 한데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혈당을 재봤습니다. 150. 좀 높았어요. 며칠 후에 재봤어요. 160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혈당 수첩을 펼쳤어요. 최근 2주 동안 기록을 쭉 봤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 약은 똑같아. 운동도 똑같아. 반찬이 문제였어요. 바로 영은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영은이 몸에 좋다고 봤거든요. 식이섬유가 많고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와서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무엿을 넣고 졸였어요. 할머니는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최근에 영은조림을 매일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잘 찾으셨대요. 영은은 전분이 많은 채소랍니다. 탄수화물이 100g당 17g이에요. 고구마랑 비슷하죠. 게다가 조림으로 만들면 설탕이 더 들어가잖아요. 할머니가 영은을 아예 못 먹는 건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방법만 바꾸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림 대신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래요. 설탕 없이요. 식초에 묻혀서 드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칼륨도 빠지고 당도 줄어든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괜찮대요. 할머니는 지금 영은을 샐러드로 드십니다. 한 달 후 혈당을 재봤더니 120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신 겁니다. 혈당 수첩을 매일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 조림 반찬 조심하세요. 우엉조림, 영은조림, 도라지조림. 달달한 게 전부 숨은 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위험하니까 꼭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요. 도라지 아시죠? 기관지에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가래도 없애주고요. 그래서 도라지청, 도라지차, 도라지즙 많이들 드십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게 약이랑 만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71세 정만수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들것에 누워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코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휴지로 틀어막아도 계속 흘렀어요. 잇몸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양치질 하다가 피가 줄줄 흘렀다고 하셨어요. 팔을 보니까 피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소변을 봤는데 빨갛게 피가 섞여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피가 굳는 시간 검사를 다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INR 수치가 0.0이었습니다. 정상은 2에서 3인데 말이죠. 피가 굳는 시간도 엄청 길었어요. 피가 안 굳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약을 드시는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심장약인 와파린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없냐고 하니까 도라지청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먹는다고 하셨어요. 기침이 나와서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였어요. 와파린이라는 약은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한근고제라고 하죠. 혈전을 예방하려고 쓰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심방세동이 있으셨거든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안에 피가 고여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와파린을 드신 거였죠. 와파린은 피를 굳게 하는 비타민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피가 잘 안 굳는 거예요. 그런데 도라지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거 아세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녹즙, 청국장, 나토, 도라지즙, 선식, 한약, 건강보조식품은 와파린의 효과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대요. 피해야 한답니다. 와파린도 피를 묽게 만들고요.
도라지도 피를 묽게 만듭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너무 묽어져서 아예 안 멈추는 겁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를 굳게 하는 비타민을 주사했어요. 신선 동결혈장도 수혈했습니다. 피를 굳게 하는 성분을 보충하는 거죠. 이틀간 집중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출혈이 멈췄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라지청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답니다. 와파린 드시는 동안은요. 인삼, 홍삼도 안 되고요. 녹즙도 안 됩니다. 건강보조식품 드시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한답니다. 만약 뇌혈관에서 터졌다면 어땠을까요? 출혈성 뇌졸중이었을 겁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약 드시는 분한테는 모든 식품이 약이에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 드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미나리는 간흡충, 비트는 저혈압, 시래기는 고칼륨 혈증, 영은은 혈당 폭등, 도라지는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무섭죠? 저도 이 이야기들 하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건강해지려고 먹은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오히려 독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걱정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연재병원 한번 안 가신 분이 계십니다. 78세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분 만날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까? 할머니 하루를 따라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78세이고 혼자 사시는데 정말 건강하세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 갈 때 빼고는 병원 안 갑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식탁 위 약봉지를 보고 오늘 먹을 음식이랑 괜찮을지 확인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서 오늘 시래기가 있으면 바로 고민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먹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단골 약국에 바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시래기 먹어도 되냐고요. 약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그때 안심하고 드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약사 선생님 번호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궁금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해도 절반은 안전해집니다. 할머니는 채소를 무조건 익혀서 드십니다. 몇 년 전 배탈 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습관인데요. 예전에는 배추를 그냥 씻어서 쌈으로 먹고 오이도 그냥 썰어서 먹었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물을 끓이고 보글보글 김이 올라오면 배추든 시금치든 30초만 데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좋은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30초면 충분해요. 건져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 한 방울, 소금 조금만 넣어서 무치면 끝입니다. 미나리는 당연히 익혀서, 브로콜리는 삶아서 드시고요. 오이만 생으로 드세요. 오이는 괜찮습니다. 냄비 하나면 됩니다. 물 끓이는 3분이 여러분 생명을 지킵니다. 가스레인지 켜고 물 끓이고 채소 넣고 30초 세고 건지면 끝이에요. 장 볼 때는 색깔을 5가지 담으십니다.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초록 오이, 하얀 무, 보라 가지로요. 할머니가 일부러 이렇게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채소만 매일 먹으면 특정 성분이 몸에 쌓입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먹으면 분산돼서 안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시금치 먹었으면 내일은 배추, 모레는 오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세요. 원산지도 꼭 확인하십니다.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스티커를 보고 확인하세요. 너무 싸면 의심도 하십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싼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철 채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이면 냉이, 쑥, 달래를 사고 여름이면 오이, 토마토, 가지를 삽니다. 제철 채소가 영양도 많고 안전합니다. 저녁 밥상을 한번 보세요. 항상 단백질이 함께 있습니다. 데친 배추나물만 먹는 게 아니라 고등어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달걀찜을 함께 드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채소가 몸에 좋다고 해서 채소만 많이 드셨답니다. 고기는 줄이고요. 그랬더니 힘이 없고
오후만 되면 피곤했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대요. 단백질을 꼭 드시라고요. 채소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답니다. 채소 하나 먹으면 단백질 하나 같이 먹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기름도 조금 필요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채소 무칠 때 넣으세요. 참기름도 좋고 올리브유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먹으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기운도 나고 피부도 좋아졌답니다. 채소는 반찬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밥이 주식이고 채소는 반찬입니다. 단백질도 꼭 함께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거 없어요. 약 확인, 익혀 먹기, 다양하게 출처 확인, 단백질 함께.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만 해서 5년째 병원 한 번 안 가셨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따라 해보세요. 오늘은 채소 익혀 먹기만, 내일은 약 확인하기만, 모레는 색깔 다르게 사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뭘 먹으라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맨날 추천하는 안전한 채소들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속 편해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습니다. 볶아도 좋고 국에 넣어도 좋고요. 무도 좋습니다. 익혀 먹으면 천연 소화제예요. 특히 무국 드세요.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배추는 김치 말고 나물로 드세요. 김치는 염분이 많잖아요. 나물로 무쳐서 염분 없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은 기름에 볶으세요. 왜 그럴까요? 당근에 좋은 성분이 기름이 있어야 몸에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먹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숙주는 단백질도 있고 부담 없습니다. 데쳐서 나물 무침 해 드세요. 이 5가지만 돌아가며 드셔도 1년 내내 건강하십니다. 월요일 애호박, 화요일 무, 수요일 배추, 목요일 당근, 금요일 숙주로 이렇게 돌리세요. 주말엔 다른 거 드시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채소 먹고 어지럽거나 속 쓰리거나 배 아프면 안 됩니다. 잇몸에서 피 나거나 가슴 두근거리거나 손발 저리면 위험합니다. 소변에 피 섞여 나오거나 피부에 멍이 자꾸 생기면 즉시 병원 가세요. 참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샐러리 주스 다이어트, 케일 스무디 클렌즈, 비트 해독 주스, 디톡스 워터, 레몬 디톡스가 그런 겁니다. 연예인들이 하고 유튜버들이 추천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특히 60 넘으신 분들은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다르고 간 기능이 다르고 약도 먹고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좋은 게 시니어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맞춰 먹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내 몸 상태를 먼저 보세요. 약은 뭘 먹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미나리는 익혀서, 비트는 조심해서, 시래기는 제한적으로, 영은은 당 조절하며, 도라지는 약 확인하고 드세요.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처럼 약 확인, 익혀 먹기, 다양하게 출처 확인, 단백질 함께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환자분들도 처음엔 어려워하세요. 그런데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채소 익혀 먹기만 하시고, 내일은 약 확인하기만 하시고, 모레는 색깔 다르게 사오기만 하세요. 한 달 후면요, 여러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속도 편하고, 잠도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수월하고, 기운도 나고, 병원도 덜 가게 됩니다. 채소는 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께 전해야 하니까요. 특히 주변에 약 드시는 어르신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들려주세요.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가족과 오래오래 팔팔 하세요. 감사합니다.